이제 터질 게 터졌습니다. 계속 거짓말로 앞선 논란을 덮을 때부터 이럴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을 쌓일수록 스스로 모순을 낳고 진실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진숙을 시작으로 기형적인 윤석열의 방통위 체제를 계속 공격하자 결국 밝혀진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본인 권력을 수호하려고 방송계를 어떻게 장악하려고 하는지 그 내막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배후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국정조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류일영 KBS 이사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기 전 누구는 탈락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았다며 우리는 보궐로 들어간 이사들은 연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 소문이 상당 부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의 명단을 용산에서 받아서 의결했고 그 창구는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실 최아무개 씨로 전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이사는 정 의원 발언을 인용하면서 용산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됐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회가 국정조사에서 분명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3사 이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 공영방송 이사들은 회견문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을 이진숙 사태라고 규정하면서 이진숙 사태가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야욕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하며 이번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할 출발점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무효화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KBS 이사 7인, 박문진 이사 6인을 임명한 것을 두고 이사들은 두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자신들을 임명한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위원회를 기습 소집해 회의 1시간여 만에 80명 넘는 지원자 가운데 13명의 새 이사를 결정했다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질과 적격성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실질적 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 위원장은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사들은 11명의 KBS 이사 중 7명만, 9명의 박문진 이사 중 6명만을 선임한 이유를 알 수 없으며 두 방송사 야권 성향 이사 11명 중 4명만 특정의 후임자를 정한 건 역시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며 이런 상황이니 이진숙 체제가 임명한 이사들로 새로 출범하는 KBS와 박문진 이사회가 어떻게 정당성과 책임성을 갖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박선화 이사는 7일 기자들과 만나 10일에는 법원에서 결정이 나올 것으로 희망한다며 현 이사들 임기가 12일까지라 추가 대책은 12일 이후에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MBC 구성원들이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도 무겁게 사안을 보지 않겠냐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들은 방통위의 이사 선임이 졸속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신들이 뽑혔던 2021년 방통위의 이사 선임 과정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정재권 KBS 이사는 기자들에게 2021년 방통위 공모를 통해 이사들을 선임했는데 당시 53명이 지원해 15쪽 정도의 업무계획서와 방통위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40명을 1차로 추렸고 전원 면접을 진행했다며 코로나 상황에도 줌으로 방통위원들과 면접을 진행한 것을 보면 이번 이사 선임은 심사숙고하며 지원서를 제대로 읽을 시간도 없는 요식행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도 2021년 8월 EBS 이사 공모 당시에도 코로나라서 면접 절차를 원격으로 진행했고 그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지원자들은 긴 시간 답변을 했다며 이번에는 이 모든 절차를 생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선화 이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회의록 속기록이 있을 텐데 가처분 사건이 지나더라도 취소 소송에 가면 결국 속기록을 낼 수밖에 없다며 김태규 방통위 위원은 12일 전까지 공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류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7월 초 방심위로 사건 송부 결정을 내렸지만 관련 공문은 2주가 지나서야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심위에선 진위 파악을 위한 직원 대상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실 측은 감사가 시작됐는지 여부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와 방심위 모두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방심위 공문 내역에 따르면 권익위는 류일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지난달 23일 방심위로 송부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8일 13차 전원위에서 이를 결정했는데 정작 공문을 통한 사건 송부는 2주가 지나서야 방심위로 도착한 것입니다. 권익위 대변인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결정 당일 혹은 며칠 내에 공문을 보낸다면서도 결정하고 나서 의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번엔 거기서 작업 시간이 좀 걸렸다. 아무래도 위원 간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담아야 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민영 방심위원에 대해선 이해충돌방지법 조사 자체를 10일 만에 끝낸 바 있습니다.
권익위가 사건 송부 결정을 하고 공문을 보내기까지 2주가 걸렸고 방심위가 공문을 받은 지도 8월 7일 기준 2주가 흘렀는데요. 권익위 발표가 나온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방심위 차원에서 관련 공지나 진위 파악을 위한 직원 대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심위 홍보팀은 7월 초부터 전달받은 게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방심위 노조도 7일 관련의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방심위 직원 등 조사가 필수인데 아직 직원이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된 건 지난해 12월 23일. 규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별다른 설명 없이 류일임 위원장에 대한 조사 기간을 계속 연장했고 약 7개월이 지난 지난달 8일이 돼서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에 취임한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신고는 각각 40일, 62일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신고 대상에 따라 권익위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권익위는 방심위 직원 등 참고인들 간 그리고 류일임 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 지인 등의 민원 사실을 알고도 류 위원장이 심의에 참여했는지가 핵심인데 이를 권익위 차원에서 더 확인할 수 없어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심위 또한 류일임 위원장 및 직원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민원사주 의혹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9월 류일임 위원장 취임 직후 방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박종현 감사실장은 7일 권익위 공문 송달 여부를 묻는 질의에 감사 관련 사안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감사 절차가 시작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지 묻자 공익신고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방심위는 60일 이내에 권익위로 다시 조사 경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박종현 감사실장은 통지 이후에도 방심위가 관련 사안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 대변인은 신고자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저희가 재조사를 요청할 순 있다면서도 조사 결과 발표를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공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가 방심위로 방심위원장 사건을 넘길 때부터 방심위가 직속 위원장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이 팀장은 통화에서 그냥 이렇게 종결 처리할 가능성이 높게 흘러가는 것 같다며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 정보도 공유되지 않는다. 예정됐던 결과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은미 팀장은 조사 과정을 다 공개하진 못하더라도 방심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정도는 내부 공지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위원장 자신이 결부된 사안인데 감사실 정도만 과정을 공유하고 있으면 그냥 비공개로 종결될 우려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심위원장 셀프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방심위원장에게 셀프 조사를 하라고 넘긴 권익위다. 존재 이유에 대해 모든 국민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방심위와 권익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로서만 기능을 하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검찰이든 권익위든 방통위든 윤석열 권력의 장기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의 기능 자체가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